고물, 자판기. 수호는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만 다 보고 숙제를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휴, 또 만화책이나 보고 있지? 아니, 너 커서 뭐 하려고 그러니 정말? 수호는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엄마는 국수 가게를 하는데 틈만 나면 집에 들어와서 수호를 감시했어요. 가게와 집이 붙어있는 게 문제였어요. 밖에 나갈 때도 꼭 가게를 거쳐야 해서 수호는 엄마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물려받으면 되지 뭐. 아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너 꿈도 없어. 엄마는 잔소리를 한참 퍼붓다가 가게로 나갔어요. 수호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엄마는 무슨 꿈이 있어서 국수가게 하나? 왜 나한테만 그래? 장사 안 되는 걸 괜히 나한테 화풀이야. 수호도 꿈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었어요. 커서 뭘 하면 좋을지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요리 만화를 재미있게 봤고 나중에 엄마 가게를 물려받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가게가 망하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말이에요. 집에 있기 싫어서 가방 안에 만화책을 챙겨 나오는데 엄마가 소리쳤어요. 또 어디 가? 아이, 친구 집에 가서 숙제하고 올 거야. 밖으로 나가려던 수호는 출입문 쪽 테이블을 보고 멈춰섰어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서 빨갛고 동그란 물건을 떼어냈죠. 내가 이렇게 가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건 식당에 가면 식탁마다 붙어있는 호출벨이었어요. 예전에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 갔을 때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온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그 가게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수호는 그 식당 손님들이 쉴 새 없이 호출벨을 누르는 걸 보고 엄마 가게도 그렇게 바빠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출벨을 주워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미신인 모양이에요. 호출벨을 테이블 아래에 붙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국수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고 엄마 잔소리는 날로 더 심각해졌어요. 수호는 나가는 길에 호출벨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집 밖에 나오니 갈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지만 친구들은 지금 다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만화 카페에 가면 좋을 텐데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만화를 보기는 좀 그랬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돼? 수호는 투덜거리며 길거리를 쏘다녔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묘한 멜로디의 노래였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수호는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담벼락에 자판기가 하나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음료수 자판기 같은데 여기저기 녹슬고 금이 가 있었어요. 물건 진열대는 텅 비어있고 그 밑에는 동그란 모양의 투명한 버튼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많이 낡은 것 외에는 평범한 자판기였지만 한 가지 수호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그건 곳곳에 금이 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강한 빛이었어요. 마치 자판기 안에 빛나는 뭔가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자판기에 한 걸음 다가섰는데 갑자기 투명한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 노래에 맞춰
빨간불이 깜빡거렸어요. 수호는 자판기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자판기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번쩍 빛나더니 덜컹 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호는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뭐지? 정말 벼락이 쳤나 싶어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어요. 분명히 번쩍하고 빛이 났는데? 자판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볼품없는 모양새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느새 노래도 멈추었죠. 수호는 몸을 숙여서 물건 나오는 곳을 열어보았어요. 손바닥만한 보라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나보고 행운의 주인공이랬잖아. 그럼 선물 당첨된 건가? 오늘 기분이 별로였는데 지금부터 좋은 일이 시작되려는지도 몰랐어요. 수호는 기대감을 안고 상자를 꺼내 조심조심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색 무선 이어폰 한쪽이었어요. 왜 뭐야? 양쪽 다 있어야지. 한쪽만 어떻게 쓰라고. 수호는 좋다 말았다며 투덜거렸어요. 그래도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이어폰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그때 자판기에서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행운은 돌고 도는 것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지 이번엔 당신이 줄 차례 당신은 뭘 줄 수 있을까 뭐라는 거야? 주기는 뭘 줘? 수호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갑자기 왜 이래?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수호는 진땀이 났어요. 그런 와중에도 자판기는 계속 같은 노래를 반복했어요. 행운은 돌고 도는 것이고 너도 뭔가 줘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물건 나오는 것도 계속 열려 있었어요. 저기다 뭘 넣으라는 건가? 일단 자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아까 테이블 밑에서 떼어낸 호출벨이 잡혔어요. 수호는 호출벨을 자판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덮개가 스르르 닫히면서 노래도 멈추었어요. 발을 다시 움직여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땅에서 떨어졌어요. 수호는 얼른 뒤로 물러서서 자판기를 쏘아보았어요. 이제는 금이 간 틈 사이로 빛이 나오지도 않고 더는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냥 버려진 고물 자판기였어요. 이상하다. 아까 그건 뭐였지? 수호는 자판기에 잠깐 홀린 기분이었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만화책을 보다 보니 금세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만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은 단 2테이블 뿐이었어요. 수호는 자신의 전용 자리인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문득 자판기에서 나온 이어폰이 떠올랐죠. 이상한 자판기에서 나온 물건이라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심심하담 참에 음악이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이랑 연결되려나?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끼우는데 앞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어폰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집에서 가깝고 싸니까 먹는 거지. 아유, 맛은 별로 없다니까. 아유, 국물은 왜 이렇게 짜? 아유, 간 조절이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수호는 깜짝 놀라서 이어폰을 귀에서 뺐어요. 누가 말한 건지 둘러봤지만 가게 안에는 국수 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앞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의 찡그린 표정을 보니 꼭 그 아줌마가 말한 것 같았어요. 아줌마가 국수에 물을 붓는 걸 보니 더욱 그랬어요. 이상하다. 수호는 이어폰을 살펴보다가 다시 귀에 끼웠어요.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어폰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는 좀 너무 그렇지. 호박 없네.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못마땅한 얼굴로 국수 그릇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저 할아버지 생각이 나한테 들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에 들어가니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수호를 힐끗 보았어요. 그때 이어폰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놀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이제 말할 힘도 없어. 엄마, 말할 힘도 없어? 수호가 대뜸 묻자 엄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맨날 똑같은 잔소리 하려니까 힘이 철로 쭉쭉 빠진다. 숙제는 다 하고 온 거야? 수호는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이어폰이 다른 사람 생각을 들려주나 봐. 이상한 자판기가 자신에게 범상치 않은 물건을 준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이어폰을 껴보고 난 뒤에야 수호는 이어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어폰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들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즉시 그 사람의 마음속 불만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수호는 같은 반 아이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늘 칭찬받는 모범생 아이도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우리 선생님 수업 너무 지루해. 옆반에선 저렇게 웃음소리가 자주 나는데 차라리 우리 학원 선생님이 낫겠다. 오늘 급식 메뉴 완전 별로잖아. 짜증나. 쟤는 또 잘난 척하면서 발표하네. 듣기 싫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듣다 보니 금방 질렸어요. 남의 불만을 계속 듣는 건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수호는 2교시가 끝나기도 전에 이어폰을 귀에서 빼버렸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니 한 아줌마 손님이 아이와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기분이 안 좋은지 얼굴이 부르퉁했어요. 수호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꽂자 바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수 너무 맛없어. 난 돈가스 먹고 싶은데. 아이를 바라보는 아줌마에게 시선을 옮기자 아줌마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내 입맛에 안 맞나 보네. 고춧가루를 팍 뿌리면 좀 낫겠는데. 얼른 먹고 나가야지. 수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까 학교에서 아이들 불만을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바보같이 손님들 마음도 모르고. 어제 저녁 아줌마 손님과 할아버지 손님이 속으로 투덜거리던 것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님들 불만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냉동실에 돈가스 있지? 저번에 나 튀겨주고 남은 거 그거 하나만 빨리 튀겨봐. 마늘을 까던 엄마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돈가스는 왜? 급식 안 먹고 왔어? 아니, 지금 꼬마 손님이 국수가 맛없어서 울 것 같단 말이야. 엄마 돈가스 잘 튀기잖아, 응? 고춧가루도 좀 주고. 수호는 일단 고춧가루를 아줌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돈가스가 다 튀겨지자 그것도 아이 앞에 날라다 주었어요. 아줌마와 아이는 놀란 얼굴로 수호를 바라보았어요. 어머,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서비스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수호는 아이 얼굴을 힐끗 보았어요. 아이는 한눈 봐도 돈가스가 반가운 듯 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잘 먹었다면서 기분 좋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아줌마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한 말이 수호의 마음에 남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수호는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이어폰으로 손님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왜 가게가 잘 안 되는지 절로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국수를 만들어 내놓기만 했어요. 쉴 때도 주로 주방에서 쉬었고 손님들 반응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손님들 불만을 듣고서 엄마한테 알려줘야겠어.
수호는 손님들의 불만이 들릴 때마다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방금 비빔국수 받은 손님이 너무 매워하는 것 같은데? 도로 가져다가 덜 맵게 만들어줄 수 있어? 5번 테이블 손님이 숟가락 지저분하다고 자꾸 고르고 있어. 설거지 대충 한 거 아니야? 깨끗한 숟가락 좀 줘봐. 수호가 움직일 때마다 손님들한테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아이고,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싶었는데 아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새로 갖다 주셨으니까 먹고 갈게요. 앞으로는 위생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수호는 이어폰으로 손님들 불만을 듣는 게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계속 미션이 주어지고 그걸 해결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수호 덕분에 손님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낀 모양이에요. 수호, 너 제법이다. 어떻게 손님 표정만 보고 그걸 다 알아차렸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식당 물려받는다고 한 줄 알아? 이게 다 요리만 해보면서 터득한 내공이야. 엄마의 칭찬에 수호는 더 신이 났어요. 이제 손님들 불만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손님을 더 모을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국수를 먹던 아이가 속으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보다 햄버거가 훨씬 맛있는데. 아빠한테 다음에는 햄버거 가게 가자고 해야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뷔페로 가던가. 수호는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햄버거를 국수랑 세트로 팔면 어떨까? 국수를 뷔페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수호가 생각한 국수 뷔페는 자기가 넣고 싶은 채소와 고기, 양념을 마음대로 넣어 먹는 거였어요. 그러면 간 조절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으니 맛도 좋아질 것 같았어요. 전에 봤던 요리 만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과감하게 결합시켜봐라. 손님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 좋다. 국수와 뷔페는 왠지 어울리지 않은 듯하지만 손님들이 좋아할 만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식당 한쪽에 뷔페 코너를 조그맣게 만들면 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수호의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국가스 국버거 세트와 함께 국수 뷔페 코너를 만들었어요. 국수 뷔페는 일반 국수보다 좀 비쌌지만 반응이 좋았어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국가스 세트나 국버거 세트를 잘 시켰어요. 손님이 눈에 띄게 늘면서 엄마는 수호를 볼 때마다 기특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만화책 보고 이런 걸 다 생각해낸 거야? 아이고, 앞으로 만화책 팍팍 쌓아줘야겠다. 수호는 엄마 눈치를 보지 않고 만화책을 실컷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종일 방바닥을 뒹굴며 만화책만 봐도 엄마는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과 달리 방에 혼자 있으면 만화책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 식당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게 구석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만화책을 보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날도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다가 한 손님이 생각하는 걸 들었어요. 수호는 바로 주방에 달려갔어요. 엄마, 손님이 후추 필요한 것 같은데? 후추 있어? 후추를 손님한테 가져다 주고 다시 자리에 앉을 때였어요. 귀가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이어폰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디 갔지? 수호는 놀라서 바닥을 살펴보다가 주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물이 흥건한 주방 바닥에 하얀 이어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떡해! 얼른 주워보니 이어폰에는 이미 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물기를 탈탈 털어내고 잘 닦아서 귀에 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수호는 불안해졌어요. 고장난 건가? 아니야, 손님들 불만이 없어져서 그런 걸지도 몰라. 다음날 수호는 시험 삼아 학교에서도 이어폰을 껴봤어요.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히 고장났다는 뜻이었어요. 큰일이네. 이제 손님들 불만을 못 듣는 거잖아. 가게가 다시 팔이 날리던 시절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어폰을 끼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님이 여러 명 들어오고 나갔지만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수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손님들 표정을 살폈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국수 몇 발을 젓가락으로 가득 집었다가 놨다를 반복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수호는 바로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국수 양이 모자라세요? 좀 더 드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국수를 더 가져다 주자 아저씨 표정이 환해졌어요. 수호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어요. 내가 이어폰 없이 아저씨 생각을 맞췄어. 가게 문을 닫기 전까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더 들었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니? 수호는 자기가 손님의 생각을 예민하게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어폰으로 불만을 들을 때 표정과 행동도 같이 봤기 때문일까요? 이제 손님을 보기만 해도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얼추 짐작이 되었어요. 그건 가게 주인인 엄마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엄마, 내가 손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알려줄게. 수호는 엄마에게 손님 표정 읽는 법을 매일 가르쳐 주었어요. 아들에게 열심히 배우면서 엄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늘 주방에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주 식당으로 나와 손님 얼굴을 살폈어요. 수호야, 저 손님이 지금 국물을 리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니?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이제 나보다 나은데? 엄마가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자 손님은 깜짝 놀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서 또 다른 손님들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도 수호처럼 손님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와 수호의 노력이 통했는지 국수 가게는 손님이 점점 더 늘었어요. 수호는 이제 진지하게 엄마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별다른 꿈이 없어서 막연히 가게나 할까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내가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만화 카페랑 국수 가게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그냥 국수로는 안 돼. 국수 뷔페보다 더 특별한 메뉴가 있어야 돼. 수호는 자기 가게에 어떤 메뉴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